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외신 네커톡에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네 가지 외신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국.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대안이 인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또한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팀 쿡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수령이 나올지 함께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나왔던 따끈한 테슬라의 실적 소식까지 외신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방문 중인 팀 쿡, 애플의 CEO인데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동안 어려웠는데 확대를 할 시에는 얼마나 애플에게는 주가적으로 좋을지 외신으로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보시죠. 미국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점점 확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애플은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날 중국 공업정부와 부장관을 만나서 대중 투자를 늘리고 중국 공급업체들의 고품질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애플에서도 사정은 있는 게 미국을 제외하고 애플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이겠죠. 아이폰 16의 중국 내 판매는 지금 보시면 2023년 모델과 비교해서 첫 3주 동안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내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수치로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입니다. 앞서서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애플이 알리바바나 바이두와 중국 내 AI 파트너십에 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아이폰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점유율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플. 앞으로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일까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외신은 중국입니다. 중국 정말 괜찮을까요? BBC의 헤드라인입니다. 신흥시장 투자에서도 중국 제외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인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 대안은 어떻게 될지 함께 외신으로 보시죠. 중국 정말 괜찮은 걸까요? 중국 정부가 연이어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시 중국을 제외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금 해외 반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올해 들어 이른바 중국 제외형 주식형 펀드에서는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이 순유입되면서 신흥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순유입액을 더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부류의 펀드 숫자가 지난 2년간 100 가까이 늘면서 70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들의 자산 규모는 올해 들어서 75% 이상 늘어났죠. 사실 생각해보면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MSCI 지수에서도 중국 비중은 코로나19 당시 40%를 넘겼다가 25%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자산 밀반출 움직임도 문제로 꼽히죠. 그렇다고 중국을 대신하는 인도는 그러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overweight에서 중립, 뉴트럴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인도의 이 구조적 장점은 여전하지만 경기 주기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주가를 지지할 요인이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인도의 자금 흐름을 통해서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 체크해 보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테슬라의 따끈한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고요. 새벽 5시에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에 정말 큰 분수령이 될 텐데 과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국내 시장까지는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함께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이미 발표됐고 로보택시도 공개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투자자들의 초점은 이익률과 전기차 수요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죠.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보다 높은 8%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낙관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일론 머스크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분기와 또 내년 전기차 전망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고 전기차 수요가 중국에서는 가열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는 수요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죠. 주당 순이익 72센트 대 예상치 58센트, 매출은 251억 대 예상치는 253억만 달러,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한 8%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수익 마진도 보실까요? 분기 중 자동차 규제 크레딧 수익 7억 3,900만 달러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억 3천만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2% 정도 증가했고요.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에너지 생성 그리고 저장 부분 매출은 무려 50%나 더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브스에서는 테슬라 발표 직후에 기사를 냈습니다. Buy Tesla now. 테슬라를 당장 사세요. 꽤 자극적이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월간 가격 사이클이 바닥을 쳤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기대 수익률 히스토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테슬라의 두 번째 강세인 11월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주식의 현재 기술적 위치는 사이클 강도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주가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예상하는 현상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간 기준으로 과매수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기술주 중 하나로 240에서 245달러 수준의 합리적인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8차례 분기 실적 발표 직후를 보면 주가가 하락한 것이 한 6차례였습니다. 주가의 평균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지난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7월 24일에 주가가 12% 이상 급락했었는데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국내 테슬라양 2차 전지 기업들을 비롯해서 업황 전체에 온기가 돌았는데요. 함께 오늘의 국장도 간밤의 결과 바탕으로 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애플 소식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플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계속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렇다면 애플이 더 이상 받을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으로 들어간다 한들 중국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애플에게 줄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 시장, 애플도 부담이 되겠죠. 미국에서 중국 시장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눈치가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애플의 중국 진출은 눈치는 훨씬 더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애플이 고민치가 24년도 4분기에서 25년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에 대한 주문량이 1,000만 대 감소했다. 뭐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의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큰 폭으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잘 유지는 적어도 유지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최대 시장이죠. 아이폰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 AI에 대해서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내에서 현재 아이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AI가 잘 되었기 때문에 AI 기능이 탑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이란 브랜드가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디자인이 좋고 아이폰이 주는 심리적 그 만족감, 아이폰을 소비하고 사용했을 때 그 심리적 만족감이 좋아서 중국 국민들이 아이폰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AI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는 좀 필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휴대폰들이 이 부분을 탑재한다라면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휴대폰에 가장 중요하게 탑재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아이폰 16은 어느 정도 선방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이후의 모델들에 대해서는 AI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입장이고 빠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 내에서 또 AI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AI에 대한 이 침투, 그러니까 아이폰의 적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제재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거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에서는 AI에 대한 부분들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애플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담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결론적으로는 아이폰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팔리고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커진다 그러면 제재에 대한 가능성 계속적으로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제재가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애플이 안고 있는 미국 정부의 제재는 애플이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외국 자본은 이로부터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시장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중국의 대안으로 꼽히는 인도 시장도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해서 인도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중국 쪽은 이제는 이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의 이점은 낮은 노동력이었고요. 그리고 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사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주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탈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인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도의 장점은 인력이 풍부합니다. 인력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교육의 질도 높죠. 인도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중국보다도 좀 더 풍부한, 좀 더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많은 인구들, 낮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인도의 많은 부분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이 인구가 많다는 점. 인도가 14억 명 인구인데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빈부의 격차, 그리고 문화의 격차, 그리고 이 교육의 격차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그리고 잃을 수 있는 단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많은 국가, 낮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로 인해 진출했는데 낮은 인건비로 진출한 나라들은 결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이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죠.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그리고 특히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이런 인건비에 대한 상승, 경제 상승에 대한 경제 상승, 경제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기에는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 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중국도 지금 5%를 채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도도 분명히 단기간 안에 겪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거는 인도의 경제 발전 속도가 이제는 이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와 그리고 경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인도를 공장 진출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기업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 시장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 실적이 간밤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국내 시장 어제 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도 좋았고요. 2차전지도 좋았습니다. 그 외에 전기전자 종목들도 좋으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환황을 보여주는 전기전자 내에서 고르게 다 상승을 하는 최근 들어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어제 보여줬는데 테슬라 실적이 시장에서 우선 판단하기에는 잘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테슬라를 가장 주목했었던 부분은 매출액이었고요. 그리고 인도량이었습니다. 이 매출액과 인도량 사실 뭐 비슷한 이 이유긴 하지만 이 매출액과 인도량 이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고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매출액보다는 좀 미달한 그런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시장에서 좋아했던 부분은 주당이익이었습니다. 주당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0.12달러 정도,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0.6달러였는데 0.72달러로 주당순이익은 상회를 했는데 시장이 이번에는 매출액 하회보다는 주당순이익 상회에 좀 더 이 환호를 했고요. 이제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달하지만 영업이익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살아나고 있구나. 매출액이 미달한 부분은 저가형 모델이 생각보다 이 좀 덜 팔렸던 부분들, 그리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 점유율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실적, 이 매출액보다는 주당 순이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보게 된다라면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10% 가까운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된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은 주당 순이익을 상회했다라는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시가도에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러 갈까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